인류가 바이러스를 극복할 거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계속 사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고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가장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기댈 수 있는 단어는 결국 실적이거든요. 이제 돈을 못 버는 성장주 중에서 안 오른 거는 괜찮다고 봐요. 자, 그래서 요거를 내용을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을 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확진자 수가 피크가 이제 가면 지금 어쨌든 연준에서도 그 인플레를 잡으려고 지금 인플레 때문에 금리 인상을 일단 그렇죠. 기본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당연히 확진자가 감소가 되면 지금 많이 나와 있는 공급난이나 물류난들이 해소가 되겠죠. 활동 더 많이 할 테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인플레 압력이 둔화가 되고 그러면 금리 인상에 대한 세기들이 지금보다 더 루즈해질 더 좀 약간 더 비둘기적으로 좀 바뀔 수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시장이 안정화되는 그런 흐름으로 기대해 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도 이제 금리가 인상을 하면 기본적으로 하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시장이 버텨줄 수 있을 거다라는 논리들이 등장을 하는데 지금 당장은 이 논리가 과연 나올까에 대한 고민이지만 또 나중에 가서 보면 또 언제 그랬냐에도 그럴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제 소설이긴 합니다만 그거는 나중에 가서 다시 말씀드리겠고 일단은 지금 그런 논리가 일단 시장에서 있다 보니까 시장이 좀 안정되는 느낌도 좀 있고 그리고 리오프닝 주식들이 올랐다. 그렇게 일단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2018년 하반기에서 2019년과 비슷한 경로로 예상을 하는 게 그런 느낌인 거죠. 그래서 이때도 보면 이때 주봉으로 보면 이때고 2018년 요때죠. 요때 이후에 그냥 안정화되는 흐름 나왔고 요때는 뭐 때문에 이렇게 훅 밀렸는지 저도 정확히 기억은 안 나는데 요 정도의 흐름이 좀 올 상반기에 나오지 않을까 일단 그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요 이후의 흐름은 이렇게 나올지 다시 올 돌파하고 이렇게 갈지는 모르지만 요 정도의 흐름이 나오는로 예상을 하는 게 합리적이지 않을까 일단은 그렇게 바라보고 있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장이 또 때마침 또 이런 코멘트들이 나왔거든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제임스 블러드나 라파엘 보스틱 이런 분들은 되게 보수적으로 항상 매파적인 분들이었어요. 근데 갑자기 이런 코멘트를 했습니다. 갑자기 이번 주에 들어서 그래서 이번 주에 나스닥이 한 9% 상승에 이제 어떻게 보면 좀 불을 붙여줬던 코멘트들인데 연준 위원들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연준의 목표는 사실 뭐 물가 안정이랑 고용이라고는 합니다. 뭐 주가는 신경 쓰지 않고 그렇긴 하는데 이번 주 제 주변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명절이었으면 충분히 뭐 아울렛에 가서 쇼핑도 할 수 있었고 소비가 분명히 늘어날 수 있었어요. 근데 제 주변 사람들 보면 선뜻 돈을 못 쓰겠다라는 거죠. 분명히 쓸 돈도 있고 한데 현금도 있고 한데 못 쓰겠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주식에서 손실이 많이 나니까 심지어 위축되는 거죠. 근데 금융 비중이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높은 미국이나 유럽들을 보면 더 심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네, 당연히 심리적으로 위축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당연히 뭐 연준에서는 금융시장을 신경 쓰지 않는다라고 하지만 개인적으로는 신경 쓸 거라고 봅니다. 쓰죠. 네. 쓸 수밖에 없죠. 네, 쓸 수밖에 없다라고 봐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제 기다렸던 어떻게 보면 금융시장 달래기 멘트들이 거잖아요. 이 정도 빠졌으면 이제 슬슬 또 달래기 해가지고 또 안정화시키는 거. 그러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거품 가지 않게 너무 과매도 가지 않게 딱 그 코멘트들을 적절하게 하면서 지금 조절하고 있다라고 보거든요. 근데 또 여기서 또 다시 또 주식시장이 또 오버해서 또 올라가 버리면 또 갑자기 강력한 발이 또 나올 거라고 봅니다. 나오겠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우리가 쉽게 예상할 수가 없어요. 앞으로 2월달, 3월달까지는 금리가 인상이 될 때까지는. 그러니까 요 인사들의 발언에 따라서 또 계속 엎치락 할 거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3월까지는 계속 신경 써서 보셔야 될 내용이다. 근데 그렇다 그래서 지금 주식에 100% 지르느냐? 뭐 다행히 이번 주 말경에 주식을 다 밀어 넣어서 지금 수익을 향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하면 정말로 베스트고요. 바닥에서 잘 사신 건데 바닥은 아무도 모릅니다. 지나가봐야 그치. 바닥이니까 그거를 맞힐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다 사기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못 맞추고 다만 합리적으로 여기서 여기 정도까지는 지켜줘야 되지 않겠느냐 여러 가지 그걸 이제 감안해서 말씀드렸던 건데. 자 그러면
하긴 지금 네. 요 앞전에 세종대 그 김대중 교수 네. 인터뷰를 했는데 그분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연준은 어쨌든 음. 로드맵으로 올해 1%라는 금리 인상을 네. 제시를 했기 때문에 네. 막말로 0.5%씩 올리든 0.25씩 올리든 일단 1% 올라가는 거 확정 짓는 건데 그렇죠. 뭐 그렇게 시장이 이거는 너무 오바하다. 예, 맞습니다. 그런 얘기 하시더라고요. 네네네.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일단은 저는 그래서 빨리 한번 해라. 0.5든 0.25든 빨리 하고 불확실성 한번 걷어내자. 그래야 시장이 좀 마음 편하게 움직인다. 예. 그래서 진짜 3월 금리 인상이 시작되면 증시가 그때서부터 미국 증시도 본격적으로 상승하지 네. 않겠냐라고들 보시는 분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정작 우리가 과거 생각해 보면 정작 금리 인상이든 테이퍼링이든 하기 직전에 난리를 치지. 정작 테이퍼링 시작합니다라고 발표한 날, 이거 지난번 테이퍼링 할 때도 그랬잖아요. 2배 한다고 해도 그렇죠. 꼼짝 시장에서 아무런 반응 없었잖아요. 그런 것처럼 항상 이렇게 이전에 이렇게 이 난리 부르스를 치면 정작 금리 인상해도 시장에서는 별 반응 없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미 충분한 그거와 연관된 변동성은 나왔다라고 보고 지금부터는 종목 리밸런싱 또는 이제 포트폴리오 재조정해서 다음 주도주가 뭔지 나왔을 때 이제 비중 조절을 잘 해야 되는 그 작업이 필요한 거죠. 근데 그게 이제 너무 어렵단 말이에요. 네. 그리고 사실 이거 전문가들도 어려운 영역인데 이 주린이들이 과연 그걸 할 수 있겠냐. 이거 아니, 뭐 왜 못해요? 작년에 2차 전지도 하고 게임주도 하고 다 했었잖아요. 아니 우리 저 PD 보니까 오늘 그 위메이드 7% 네. 8% 오르고 있을 때 거기 뛰어 들어가 가지고 15% 먹더라고. 그거는 뭐 굉장한 강심장 있을 수도 있고 뭐 어떻게 투자 방법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니 네. 좀 그런 것 같아요. 강심장인 것 같아요. 원래 주식은 베팅력이니까. 네. 아니 그래서 네. 자 그러면 이제 다시 그 갈만한 주식들이 뭐가 있을까? 네. 이제 결국 이번 어제 오늘 이렇게 좀 반등이 좀 세게 나온 것들이 결국은 갈 것이냐? 아니면 그 전서부터 좀 잘 지켜왔던 것들이 갈 것이냐? 왜냐면 이전에 강했던 게 예상대로 오늘 이렇게 우리 저 낙폭과 대주들이 올라올 네, 때 보니까 그렇죠. 다 네. 좀 빌빌거리고 있단 말이죠. 네, 그렇죠. 일단 한번 또 정리를 해보죠. 그런 차원에서 이 리오프닝주 이제 본격적인 상승으로 봐야 될지 우리 이런 여러 가지 흐름에 따라 네네. 아니면 그냥 일시적 반등으로 봐야 될지. 이거는 변수가 아직 또 있죠, 사실. 코로나 변수는 아직 있는 거라서 확신은 못하지만 이거는 제가 뭐 하이트질로 설명할 때도 말씀드렸지만 인류가 바이러스를 극복할 거다라고 전제 조건으로 한다면 계속 사도 된다라는 생각입니다. 네, 계속 사도 된다라는 생각에 대해서는 변함이 없고요. 오늘 진단키트주들 보면 사실 보유하셨던 분들이라고 하면 되게 좀 쑥스였을 하루입니다. 사실 그렇죠. 확진자 수가 2만 명 넘어가고 뭐 더 나올 걸로 예상이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늘 급락을 했으니까. 근데 이런 부분들 예를 대표적으로 보는 휴마시스도 그러니까 이게 그렇고 이런 부분들인 거죠. 알 수 없어요. 네. 이게 심리라는 게 스티바센서도 그렇고. 정말 네. 선반영이라는 단어가 네, 되게 매직 무섭죠. 단어인 것 같아요. 마법의 단어. 이런 부분들 당분간은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뭐 진단키트, 코로나 직접적인 관련주들하고 리오프닝주. 만약에 다음 주 월요일 날 또 진단키트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오늘 많이 올랐던 애들은 또 빠질 거고 그런 뭔가 풍선 효과로 인한 작업들이 계속 2월 달은 반복될 거라고 봐요. 그 반복되는 과정 중에서 수급이 먼저 들어오고 신고가를 만들어내는 종목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들 보면 아직 신고가를 뭔가 확실하게 내기보다는 많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희미하다고 봐서 저는 지금 주식 100%가 있으신 분들은 일단 여기서 조금 더 올라가면 일단 오늘 2,750 정도 딱 50으로 끝났거든요. 네. 그리고 오늘 뭐 미국 시장이 상대적으로 좀 좋게 끝나서 다음 주 월화 정도에 시장이 좀 반등이 더 나와서 2,800포인트 언저리 간다. 라고 하면 저는 좀 기계적으로 대형주들은 다 쳐낼 생각입니다. 네, 100%? 아니 그냥 또 그냥 기본 그러니까 실적 좋은 이거를 것들은 우리가 좀 정리를 네. 해드려야 되는 게 많은 분들이 그냥 현금화 한다 하면은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파는 걸로 생각하시는데 전에도 한번 얘기했지만 30%가 네. 됐든 50%가 됐든 이걸 매도하는 그게 거죠. 중요한 것 일부분을. 같아요. 이제 자연스럽게 요 다음 질문이랑 좀 연결을 할 수밖에 없을 것 같은데요. 2월 달은 어쩔 수 없이 실적이라는 단어, 실적에 대해서 엄청 민감하게 움직일 겁니다. 시장의 변동성이 엄청나고 민감하게 움직인다라고 하면
가장 투자자들이 기본적으로 기댈 수 있는 단어는 결국 실적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미국 시장도 보면 실적 안 좋을 거다라고 예상하는 종목들은 뭐 대형주, 중성주 상관없이 그냥 완전 그냥 가차없이 갈리는 부분이고 좋다라고 하면 싹 쏠리잖아요. 오늘 대표적으로 BH 어제 실적 좋게 발표한 BH도 오늘 급등을 했는데 이 주식은 거의 1월 달 이전 주가를 다 회복을 했어요, 벌써. 그죠? 스마트폰 판매에 대한 기대감들 이런 것들 때문에. 그러니까 이런 이제 그리고 올해 실적도 좋고 지금 4분기 실적도 좋고 올해 예상 실적들이 추정치가 좋아질 걸로 예상하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아마 빨리 회복할 거라고 봐요. 빨리 회복할 거고 이런 종목들 위주로 2,800포인트 갔을 때 이제 2,800에서 좀 쳐냈다라고 하면 다시 현금화 했을 때 다시 좀 빠져서 다시 재매수를 할 때는 그런 종목들로 매수를 해야죠. 오히려 지금 많이 올라있는 종목들이 시장의 앞으로 주도주가 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주식들이라고 봐요. 네, 대표적으로 뭐 기판이나 오늘은 뭐 좀 반도체 주식들이 좀 상대적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지만 2018년, 2019년도에 그때도 강했던 종목들은 결국 반도체였거든요. 실적주들. 그러니까 올해도 여전히 반도체 주식들이고 오늘도 하이닉스나 삼성전자 좋은 모습 보였던 것처럼 반도체 바닥 턴에 대한 이야기 또 솔솔 나오고 있죠. 뭐 이게 빅사이클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실적 기대되는 것들은 반도체가 여전히 지금 가장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뭐 자율주행이라든가 카메라 관련 주식들 그리고 갤럭시 22 언팩과 관련된 뭐 일시 모멘텀들 있는 종목들은 지금 충분히 해볼 만한 주식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이제 리밸런싱을 해야죠. 그러니까 그동안 많이 밀렸던 종목들, 특히 성장주들, 작년에 많이 올랐던 성장주들, 그리고 밸류에이션을 3년이나 4년치 미리 땡겨서 이미 작년에 한 번씩 반영했던 종목들은 저는 어쨌든 뭐 그게 더 갈지 안 갈지는 모르지만 굳이 낮은 확률에 저는 주식을 사가지고 보유를 해서 신경을 쓰고 싶지 않다. 그런 관점인 거죠. 뭐 단타하거나 뭐 단기 구간 매매하는 거에 대해서는 뭐 누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그걸 뭐 방송에서 뭐 리딩할 수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뭐 단기 반등 나와서 틀렸다 맞았다 그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큰 틀에 대해서 섹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린 거니까 그거는 좀 참고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겠고요. 네. 그리고 성장주.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크게 코로나 관련주, 리오프닝주, 성장주, 대형주 이렇게 크게 나눠보는데 결국은 또 성장주예요. 분명히 여기 이 구간이 지나고 나면 성장 주식들은 또다시 나올 겁니다. 근데 이 성장주의 개념이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지금 뭐냐면 저도 이거 여러 번 반복한 것 같긴 한데 과연 뭐 에코프로비엠이라든가 무슨 뭐 그래요 위메이드 이게 뭔가 기본적으로 매출이 발생하는 이거냐 아니면 이제까지 좀 매출이 좀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도 PSR 좀 높아도 뭔가 이렇게 좀 올라갈 수 있는 뭐 이래서 바이오주도 거기 포함될 그렇죠. 수도 있고 네. 어떤 쪽이냐 돈을 못 보는 성장주는 이제 끝난 거냐 그렇죠. 네. 대부분의 예상처럼 이게 이제 제일 민감한 화제죠. 그렇죠. 돈을 못 버는 성장주 중에서 안 오른 거는 괜찮다고 봐요. 안 오른 거. 네, 오히려 안 오른 거. 혹은 올랐는데 지금 반토막 난 건 어떻게 돼야 돼요? 올랐다가 반토막 난 거는 안 봐야죠. 네, 저는 뭐 아예 시세가 한 번도 안 났어야 된다. 작년에 뭐 큰 시세 나온 것들 뭐 말씀 안 드려도 아시잖아요. 그 종목들은 저는 올해는 별로 가져갈 생각이 별로 없습니다. 네. 이거는 작년에 주도주들. 네, 저는 이건 한국 통계치로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제 의견이 아니라 통계가 그렇습니다. 통계대로 하는 거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거고 새로운 주도주 지금은 모르겠어요. 대신에 후보군들은 말씀드렸잖아요. 파운드리나 자율주행이나 폴더블 그다음에 또 뭐였죠? 플러스 바이오 몇 개, 그다음에 뭐 관련 이런 주식들인데 아직 뭐 우주항공 뭐 이쪽들인데 걔네들이 주도가 될지 안 될지 모르겠어요. 근데 후보군인 거죠. 근데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뭔가 주도주가 느낌이 나온다라고 하면 주도주가 군이 분명히 형성될 겁니다. 그때는 사야죠. 그때는. 근데 지금 그거에 대한 지금은 모든 종목이 밀렸다가 올라오는 과정이니까 아직은 모르는 희미한 거고 시장에서 알려줄 거예요. 네, 시장에서 알려줄 거라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아까 이제 대형주 같은 경우는 이제 좀 매도를 하겠다라는 네. 이야기 하셨는데 아니 매도했다고 안녕 바이바이가 아니라 그치 가지고 있는 거에 네. 몇 프로 정도? 아니 또 30% 잘라낼 거다. 저는 다 이제 그렇게 전략을 세우고 있습니다. 머릿속으로. 해서 잘라냈다가 그러니까 이거를 더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 예를 들어서 삼성전기 제가 올해는 되게 좀 좋게 보고 있거든요. 삼성전기 결국은 이게
지금 많이 밀렸다 아직 회복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삼성 갤럭시 S22가 다음 주에 오픈하고 이제 언팩하고 그리고 올해 대표적으로 성과가 실적이 좋을 수 있는 종목으로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면 지금 당장은 힘들어도 올해는 분명히 좀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거라고 보거든요. 그리고 당연히 뭐 어제 여기 고점 저항 맞은 저항 근처니까 또 맞고 내려왔잖아요. 이런 과정을 반복할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수 자체가 여기 구간에 있다라고 하면 매도했다가 또 떨어졌다가 다시 사는 구간. 그러니까 2,700에서 2,800 사이를 단기 좀 마디라고 보고 좀 더 크게 본다면 2,600인데 좀 위에 2,800 슈팅 나오면 팔았다가 삼성전기 같은 경우에는 또 밑에 다시 사고. 근데 올해 2022년 성장치가 2021년 성장치 대비해서 좀 많이 떨어진다거나 올해도 별로 성과가 없을 것 같다. 리포트도 별로 신통치 않은 내용들이다. 그러다 하면 그런 애들을 좀 줄여야죠. 그런 애들은 그런 대형주들은 바이바이. 대신에 올해도 성장할 수 있는 스토리라든가 실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있다라고 하면 지금 당장은 트레이딩이지만 분명히 언젠가는 비중 있게 실어서 갈 수 있는 구간이 온다. 근데 이거 못하겠으면 뭐 삼성전기 가지고 계신 분도 이거 못하를 팔아요. 그냥 가지고 있으면 되지. 근데 참 그 LG 이노텍 같은 경우는 이제 많이 오르고 지금 약간 그죠? 조정을 받고 있는 네. 과정으로 봐야 되는데 네. 이것도 참 말이 많아요. 네. 그러니까 자율주행이라든가 거기에 대한 어떤 카메라 모듈의 어떤 네. 그 확장성 이런 것들을 보면은 되게 좋은 것 같긴 한데 이미 많이 올랐다. 네, LG노텍은 많이 올랐죠. 많이 올랐는데 애플 얼마나 더 오르겠느냐. 그죠. 근데 지금 더블 정도 올랐는데 더블 20만 원을 바닥이라고 하면 이제 한 2배 정도 하고 올랐거든요. 2배 정도 올랐는데 LG노텍의 매출 비중이 70% 이상이 애플이에요. 근데 애플이 올해 이제 아이폰 14가 나옵니다. 14가 나오는데 대표적으로 엄청나게 업그레이드가 될 겁니다. 대표적으로 카메라 부분이 굉장히 큰 업그레이드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애플의 계획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메타버스 관련 기기들 또 거기도 카메라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리고 좀 중장기 계획으로는 애플카까지 있습니다. 근데 LG노텍이 애플카부터 메타버스 기기 그다음에 뭐 아이폰 뭐 맥북부터 시작해서 쭉 전체적으로 다 수혜거든요. 그러니까 한 3, 4년 비전을 애플이 공유하는 회사예요. 그래서 뭐 지금 당장 많이 올라서 어떻게 사냐라고 하시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여기서 못 샀기 때문에 여기서도 못 사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나중에 더 갈 수 있지만 더 갈 수도 떨어질 수도 있지만 만약에 여기서 지금 못 사면 만약에 40만 원 넘어가면 또 못 삽니다. 그냥 그 성장성 보고 가는 실적 보고 가면 그 성장성 보고 사는 거죠. 근데 분명히 또 기회는 올 거라고 봐요. 올 거라고 보는데 대표님의 이런 질문들이 굉장히 저를 이렇게 어렵게 하는 질문들입니다. 혹자가 이제 머니톡에서는 발언을 되게 조심해야 된다고 말씀을 하시던데 함정이 빠져. 네, 다 우리의 발언들이 우리의 발목을 잡는 질문들이 많다. 근데 이 정도 보고 대응 일단 하고 있어요. 이 정도 33만 원 정도, 33만 7천 원 정도, 이 정도 언저리 오면 오늘 저점이 딱 여기 딱 찍긴 찍었었거든요. 근데 이 정도 수준만 지켜낸다라고 하면 대신에 후행적으로 보면 30%라고 말씀드렸잖아요. 네. 이 라인이 되게 길어요. 여기거든요. 27만 5천 딱 여기 절반 되돌림인데 여기까지 빠지면 사실 고점에서 30% 날아가는 거니까 그러면 이제 주도력을 잃는다고 보는 거죠. 근데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아직은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단기적으로 많이 올랐다가 조정 중이라고 보고 일단은 긍정적으로 계속 보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단기 트레이딩의 개념으로 보면 지금 좋은 주식에 자꾸 집중을 하게 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트레이딩은 차트가 그럴 좋고. 수밖에 없고. 네, 네. 그럴 수밖에 그렇죠. 없지. 네. 근데 이제 그래서 이제 그러한 주식들에 대해서 괜찮다 얘기를 하면 이 주린이들 같은 경우는 괜찮은가 보다 하고 들어가면 어쨌든 거기가 고점인데 손절을 못 해가지고 그게 또 이렇게 꺾이거나 조정을 받거나 하면 다 물려버리는. 네. 근데 또 문제는 조정이 이제까지는 대부분이 이렇게 횡보하는 조정이 아니라 급격하게 계속 그죠. 하락하는 가격 조정이 나오다 나왔죠. 보니 네. 그러니까 다 그냥 크게 물려가지고 그냥 옴짝달싹을 못한단 말이죠. 지금은 주식을 뭐 보유하는 구간이라고 봐요. 일단은 지금 무조건 어떤 주식이 됐든 작년에 많이 올랐든 못 올랐든 소위 잡주든 우량주든지 간에 지금은 일단 주식을 보유하는 구간이라고 보고요. 여기서 다시 또 2,800포인트 언제 또 넘어가고 하면 또 다시 3,000포인트를 탈환 한 해 만에 그런 기사들이 또 나올 겁니다. 근데 거기까지 현실적으로 거기를 터치를 해보려면 뭔가 이제 강한 수급, 큰 손들의 수급이 필요한데
그러려면 외국인들이 뭔가 사줘야 되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일단 선결 조건이에요. 일단은 선결 조건이라 모든 건 다 수급이 우선한다라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외국인들이 뭔가를 산다는 거는 뭔가 앞으로 우리나라가 좋아질 거에 대한 기대감을 사겠죠. 그렇죠. 다 그리고 나서 나중에 지나가서 봤더니 결국 작년에도 우리나라 실적 피크아웃 논란 후행적으로 외국인들이 팔고 나서 보니까 피크아웃 논란이 있었고 이번에도 외국인들이 사 들어와야 나중에 가서 보니까 이래서 외국인들이 샀구나 그게 될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 제가 지나치게 너무 외국인의 수급을 본다고 하지만 아직까지는 한국 시장은 아직까지는 외국인들의 입김이 센 시장입니다. 이거를 그렇죠. 인정하고 봐야 돼요. 인정하고 일단 선물 파생 시장서부터 그럼요. 완전히 예. 장악하고 있으니 희생해야 되고 그다음 봐야 되고 그다음에 뭐 3월달, 4월달부터는 공매도 전면 호영에 대한 사실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제 선진 시장 들어가려면 조건이 외화 시장의 완전한 개방이랑 이제 공매도도 완전하게 개방을 해야 되거든요. 일단은 이제 근데 그런 이 부분들이 부분은 나온다고 하면 우리 저 이창훈 단장님하고 얘기를 해봤는데 우리가 지금 미리 이걸 얘기할 필요 없다는 없죠. 거라. 네, 없죠. 그냥 MSCI고 협상하면서 그쪽에서 조건으로 내밀면 그때 뭐 가서 이제 들어주면. 검토하면서 하면 네. 되는데 우리가 먼저 이렇게 그러니까 해줄 필요가 필요 없는데 없죠. 네. 하여튼 어쨌든 간에 네. 뭐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결국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말씀드리고 싶고요. 아직까지는 코스피든 코스닥이든지 간에 특별하게 외국인 수급이 잡히지는 않는다. 다만 일단은 바닥을 확인할 수 있는 뭐 여러 가지 지표상으로는 이미 이제 통과를 했다. 대신에 저평가라고 해서 바닥이라고 해서 그게 V자 모양을 만들어주는 건 아니거든요. 이제 그러니까 이번에는 많은 분들이 만약에 상승을 한다 해도 완만한 횡보 후 완만한 그죠. 상승 정도를 생각하지 그죠. 코로나 이후처럼 네, 그렇게는, 급반등을 저도 못할 이번에는 거다. 그렇게 이런 생각합니다. 얘기를 네. 하더라고요. 오히려 뭐 이제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 뭐 그런 지역 무역분 뭐 전쟁이든 뭐든 도발이 있어서 한번 시장이 확 밀리면 그거는 V자 반등 가능하다고 봐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하면 지금은 어쨌든 순차적으로 지금 주도주를 찾는 과정, 2월달, 3월달까지는 찾는 과정이라고 보는 게 일단은 합당하다고 봅니다. 합당하다고. 우리가 흥분하지 말고 차분하게 그럼요. 예, 지금 또 며칠 올랐다고 이제 다시 올라가는 이제 그렇죠. 기대감. 그럼 이제 어려울 때 가졌던 생각이 또 싹 바뀌기 시작하거든. 사라지죠. 예. 요렇게 하고 세웠던 계획들이 이제 괜찮아지나? 그럼 일단 놔둬볼까? 네. 이러면서 다시 또 흐지부지. 그렇죠. 그러니까 그때 저희 연휴 때 했던 것처럼 총잔고 기준으로 종목의 손실보다 더 중요한 건 결국은 내가 가진 모든 주식 자산을 매도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총 자산이 중요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럴 때 포트폴리오 재분배를 통해서 총 자산 그리고 시장이 안정화되고 다시 시장이 올라갈 때 시장보다 더 많이 올라갈 수 있는 시장을 비트할 수 있는 종목이나 섹터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하다. 그 작업은 2월달, 3월달 중에 이제 해야죠. 아직은 솔직히 모르겠고. 네. 알겠습니다.